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 질문을 던졌을 때 건강하면 떠오르는 것은 운동, 다이어트, 푸드, 식품 이런 것을 떠오르고요. 그다음 소통과 나눈 부분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잘 정비된 서비스, 그리고 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키워드들이 떠오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리나 안심 부분에서는 제품, 이 편리나 안심을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정책, 그 다음에 즐거운 부분에 수수하게 놀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도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방향을 써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산 배경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웰니스가 처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좀 배경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헬스케어라는 개념이 이미 이제 18세기, 20세기 초에는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헬스케어에서 출발을 했다면 20세기 말로 오면 여러 가지 등장하는 질병들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 치료의 어떤 시대가 됐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개인의 어떤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맞춤형 치료 기술들 그리고 우리 발달한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일상을 관리하는 그런 건강 수명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보건 정책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라고 봤을 때 일단 저희와 관련 있는 주요 3개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3개국을 한번 본다면 모든 국가가 이제 헬스 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해당되는 기간을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으로 건강의 계층감 또는 지역 간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안전적인 보건 환경을 만들며 또 이부 집단별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전체적인 사업 체계관리를 하겠다라는 큰 축 아래 이 사업의 내용이 점차 확대돼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축을 5개로 가지고 여기에 사업의 내용들을 확장하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똑같은 헬스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한 20년 정도 앞서서 이미 시작을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1차 때에는 영양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영양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2차 때에는 운동과 관련된 사업들, 지금 3차 때에는 휴양과 관련된 사업. 그래서 실제로 이 정책 그 보고서 내에 키워드들을 보면 삶의 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환경을 정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정책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한 20년 앞서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건강수명을 다 연장하지만 이 삶의 질을 확보하겠다. 여기에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더 강조돼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스 프로그램의 모형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해서 아웃컴 되는 것들을 내보시면 웰빙이라든지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런 말들에 진짜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웰니스다, 항노하다, 건강 장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왔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그 사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국가 정책이나 사업 공문에서 이런 과제들 내용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산업에 있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라는 제품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난 2011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융합 촉진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이 산업과 산업, 산업과 기술, 기술과 기술 간의 융합, 그리고 그것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을 한 법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융합을 위한 세부 조정 사항은 개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산업 쪽에 있어서는 융합을 할 수 있는 기초의 모법을 만들어줬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한 이제 모법이 2012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5년 2월 현재까지 의료 민영화라는 어떤 반발로 현재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청와대 3자 회동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보건의료를 뺀 나머지 분야만 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보도 자료였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서비스 산업의 범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산업 부분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부무드하게 정의를 해놔서 사실상 보건의료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지만 보건의료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반대의 큰 의견이고, 사실상 이런 모법이 있어야 이 개별법에서 가진 것들을 개별법을 조정하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근간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책 제도에서 이 산업의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병이 걸린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는 메디컬 케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좀 취약한 노인들의 질병이나 그들의 생활을 관리해주는 시니어 케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러면 이미 질병이 걸렸고 노약해진 분들 말고 나머지 건강하거나 아니면 약간 반건강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헬스케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분들의 그 건강과 그 다음에 생활 영역까지 모두를 포괄할 것이 이제 헬스케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2년도에 웰리스케어 산업의 영역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셀프케어, 그래서 생활건강관리, 이 안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기농식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피트니스 체력관리, 당연히 운동 분야고 웰에이징 분야의 뷰티와 스파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리빙케어 부분에 웰빙웨어, 그다음에 인테리어, 생활환경관리 전반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휴가 레저, 스포츠, 감성 엔터테인먼트에서 역시 우리의 놀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웰리스케어의 영역이 이렇게 넓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가기가 어렵다 보니 현재 각 부처에서 이 헬스케어, 이 셀프케어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을 저는 헬스케어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IT를 중심으로 이 여러 가지 건강 산업에 관련되는 것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IT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웰리스 보건산업이라고 제가 같이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또 산업통상부 각종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로화 서비스라든지 통계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IT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IT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얹혀져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쪽이 이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장수 제품을 만든다든지 한의화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케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수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으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이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용어들의 혼란이 많이 오고 우리가 정확한 범위를 못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을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 우리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정리를 좀 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책의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웰니스, 건강장수,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항노화,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웰니스의 개념은 대상을 건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범위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사회적 질적, 우리 웰니스의 범위라고 봤던 것들,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자, 균형되고 조화된 상태를 유지하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와 노력, 그리고 전체적인 통합적인 방법, 굉장히 수상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건강장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고요. 건강장수는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 웰니스를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봤으면, 여기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편리를 도모하는 쪽인데, 그 수단은 보다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실천적인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개별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도시를 건설해서 건강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안에 들어가면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그런 도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사업들이 건강 장수 사업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노화 영역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안티에이징, 헬스 에이징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옵티멀 에이징, 굿 에이징, 휴먼 에이징 등등의 여러 가지 에이징의 영역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앞서서 두 가지의 키워드에서는 건강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안티에이징 영역에서는 단순히 굉장히 이제 노화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노화를 대상으로 한 거기에 진단과 치료, 관리, 예방, 그리고 그 노화를 통해서 질병이 오지 않도록 이들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을 가치로 삼아서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제품과 기술과 서비스를 투여해서 산업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항노화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정의가 되어 있지